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뭐 생활 기사일까요? 경제 기사일까요? 보겠습니다. 카페도 음악 틀면 월 4,000원에서 2만 원의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23일부터 헬스장, 호프집 등 대상 확대, 50제곱미터 미만 제외, 그러니까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는요. 약간 차등 적용. 여기는 제외가 되고요. 업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법령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이 적용하는 이 영업장이 늘어난다는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에어로빅장, 무도장, 단란 유흥주점, 골프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한해 저작권료 징수를 했다. 그러니까 음악을 틀게 되면 그 매장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개정안에 따라서 커피 전문점과 같은 비알콜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기타주점, 헬스장, 복합 쇼핑몰 이런 등등에도 음악을 틀게 되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또 영세업자분들이 또 이게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라서 약간 안타까운 기사인가요? 그러나 또 저작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환영할 만한 뉴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 좀 보죠. 구글, 애플 코리아 2조, 3조 벌면서 고용은 수백 명뿐이다. 국내 일자리 눈 감은 외국 기업들 이렇게 하면서 조선일보가 외국 기업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데요. 구글 294명, 애플 481명. 국내 대기업 일자리 창출과는 대조됐다. 이게 뭐 최근에 작년 동안 한 내용이라는데 매출 비슷한 영국 구글, 한국 직원의 11배를 고용하고 있답니다. 유럽에선 고용에 노력하는데 한국에서는 도통 노력의 모습이 안 보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외국계 대기업들의 고용 규모는 유럽, 인도 등 해외 국가와도 큰 차이가 있다. 이들은 규제가 강한 유럽에서는 고용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거군요. 조대진 부위원장님. 우리 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태도가 좀 무르다는 거는 BMW 화재 건과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고용 문제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금 이 조선일보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틀린 부분도 조금은 있겠죠. 근데 예. 대부분의 이제 인식이 고용이나 고용뿐만이 아니라 과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구글이나 애플 같은 큰 회사가 예.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되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상 기여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는 비판이 예전부터 있어 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발맞춰서 또 국내 규제가 또 약하다 보니까 이걸 또 피해가지고 예. 더 빠져나가는 방법이 또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예.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조금 마련돼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 그리고 국내 미국이나 일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태도를 취하면서 고용을 좀 늘려달라 당부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때로는 약간의 압박을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 매출이 저렇게 큰데 고용에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 좀 곰곰이 좀 곱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팀 직걸어야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문 대통령 최후 통첩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장하성, 김동연의 고용대책 지시, 고용 안 좋은 분야 연령대 집중, 그다음에 마음이 무겁다. 대통령 입에서 마음이 무겁다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모분들 이 얘기요. 단순히 그냥 마음이 무겁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입에서 마음이 무겁다 나온 거 글쎄요. 정부 책임 인정해. 그리고요.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 비판론엔 선을 그었다. 이렇게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기사 있습니다. 자, 계속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입니다. 장하성, 김동연. 여기 보면요. 여긴 장하성, 정책실장을 말하죠. 장 바꾸면 정책 실패 자인. 반면에 김동연,
내치면 불통 시그널. 청와대의 딜레마다라고 이제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연말까지 고용 개선 지켜볼 듯 당분간 김앤장 모두 유임의 무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일단 청와대는 경제정책 기조에서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없다며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요. 청와대는 의견 차이 없다,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진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언론의 시각이 이러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또. 이 기사는요. 먼저 좀 몇 분 말씀 듣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용 전 의원께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직을 걸어라. 그리고 원팀이 돼서 좀 제발 좀 잘 좀 해달라. 네. 제가 아까 일면 소개할 때도 이게 당부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최후 톡점이라고 더 센 표현을 달아놨습니다. 자, 어제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 사실 그 아침에 예. 그 김앤장의 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좀 그것만 보고 예. 이 정권이 이제 대형 로펌하고 이제 싸움을 로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다가 농담하신 거죠 지금? 아니 저는 진짜 그렇게 읽었는데 읽고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그 우리 김동연 저 부총리하고 요즘에 장하선 아주 뉴스에 실장하고 자주 등장하시는 두 분 이야기입니다.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직을 걸어라. 예.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예. 일단은 그 직을 걸면 그 둘 중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둘 중에 한 명이 직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두 분의 의견이 틀려서 예. 한 명이 한 명이 맞으면 다른 사람이 틀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직을 걸어라 그런 거 한 명은 직을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는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무겁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글쎄요. 대통령께서 마음이 무겁다 그러면 얼마나 무거울까 이렇게 아까 해석을 하셨는데 예. 사실 대통령은 아마 그 표현이 마음이 무겁다 그렇겠지만 진짜 국민들은 미칠 겁니다. 예, 지금 심정이 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 정권이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일자리 예. 이것만큼 책임지고 그렇죠. 많이 일자리 만들어내겠다. 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인데. 그때 왜 그래가지고 시작하자마자 예, 큰 예. 스크린도 띄워놓고 그러지 예, 예. 않았습니까? 예. 그래프도 멋있게 나오는 예, 거 요즘엔 볼 수가 없는데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어젠가 그제 그 통계가 나왔는데 5천 명인가 작년 대비 늘었다고 하죠. 5천 명이면요 일자리가 생각해 이 빌딩 안에 우리가 완전히 이 빌딩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숫자마저도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 5천 명밖에 자리가 지금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더 안 좋아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답답할 거고 제발 좀 그 소득주도 성장 이거를 포기 안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포기하시지 않으면은 해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 어제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반응도 있고요. 대통령의 뭐 입장도 있는데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도록 하죠. 우리 경제도 이런 인고,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손 놓고 있느냐, 또 패러다임을 잘못 만지고 있느냐, 이렇게 부추기고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망국적인 이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총사령관을 맡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패한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 경제참모와 그런 참모들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위기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물론 저성장과 고용 참사가 현 정부만의 실정은 아니지만 자, 지금 영상으로 각 당의 입장 보셨는데요. 관련 기사가 좀 있습니다. 여기 좀 보죠. 3야 고용 쇼크 책임 장하성 김영주 경질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네요. 문정부 경제 실정에 파상 공세를 벌이고 있고요.
정책 혼선 김상곤 송영무 교체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범여라고 통상 알려져 있는 평화당도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이렇게 매일경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여기 보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 대변인은요. 5명을 언급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5명 인사조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여기 보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요. 3명 여러 명의 장관을 얘기했는데 3명이군요. 보니까 김상곤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자, 그리고요. 민주평화당도 언급을 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요. 그분의 상황을 언급을 했네요. 여기 보면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 그래서 공통분모를 보면요. 장하성, 김영주 2사람으로 공통분모가 나옵니다. 김철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요구들 야당에서 어제 쏟아졌습니다.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당과 예. 청와대는 자꾸 기다려야 된다. 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일상 기다리다 굶어 죽는다고. 뭐 희망 고문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 희망 고문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상황이 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른바 제2의 IMF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예. 그 뭐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 18년 만에 최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최장 기간의 그 실업 상태라는데 예. 지금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100만 명이 계속 그 매월 넘는 실업자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천 명 늘었다고 하는데 이 5천 명이라는 게 예. 작년에는 그 전년 대비로 그 통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는 34, 5만 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5천 명이라니까 거의 0%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IMF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이 경제정책의 총괄 지휘자, 예. 그다음에 실제 이 고용 쇼크 현상을 그 책임지는 장관, 예.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정부 정책이 예. 그러니까 이른바 소득주도 예. 그 성장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온 건 뭐냐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예. 이런 분들이 완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오죽하면 예. 그 자영업 그 소상공인들이 예. 광화문에 나왔고 데모를 하는 그분들이 데모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못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청와대가 피부로 그리고 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예. 탁상공론식이 아니고 예. 정말로 제대로 느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진 부의장께서는 야당 쪽에서 이제 공통분모로 2사람이 됐습니다. 장하성, 네. 김영주 2사람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경제 부분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예.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추미애 대표가 그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예. 어쨌든 좀 기다려야 되는 것도 또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물론 전부 다 전 정권의 그 실수로 이게 다 망쳐진 것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힘든 부분에 있어서 전 정권의 책임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현 정부가 다 실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전 정부의 9년 동안의 실정에 관련된 부분도 같이 수습하려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예. 다만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방향은 맞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거를 이행하는 그 참모들 예. 그리고 장관들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합일된 그 의사들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약간은 엇박자라는 그런 그렇죠. 시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예.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의사다라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예. 사실상 그 여당이 저희 입장에 봐서도 조금은 좀 혼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우려는 또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일요일에 열렸던 회의에서
두 그렇죠. 사람이 나와서 약간 결이 다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예. 거는 좀 말만 맞춰도 국민들이 예.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 같은 선상에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가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더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정말로 그 국민들이 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없다면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래 당정청 회의라는 거는요, 조율을 하라고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조율이 아니고 엇박자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은 약간 불안하기도 합니다. 예, 한용 위원장께서는. 뭐 우리 평화당을 범여라고 아까 하셨는데 기사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 평화당은 예.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예. 야당입니다. 아. 그렇고 예. 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라고 한다면 예. 기다리라. 마냥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책임 있는 경제정책 최고 수장으로서 예. 이러이러한 일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테니 좀 기다리십시오. 예. 이게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이야기지. 예. 지금까지도 실패의 징후들이 너무하고 이미 보편적인 예, 사람들이라면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또다시 기다리라.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뭐고 예. 지금까지 해왔던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과제와 정책 예. 추진은 이런 거였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했고 저런 부분을 보충해야 되니 예. 올 10월 달까지는 어떠한 성과가 나올 것 같다. 예.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사인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렇죠. 성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기다려라. 나 언제까지 갚을 테니까 기다려라. 예. 이거는 뭐 채무자인 경우에도 사실 예. 용납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세금을 갖고 국가 경제 5천만의 생명과 자유, 재산 그리고 뭐 살거리,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예. 정부 당국자가 정책 최고 예. 그 결정을 하는 경제 정책의 수장이 예. 마냥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전부 다 전 정권 탓. 예. 그다음에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려면 차라리 야당한테 넘기십시오.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아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아니, 좀 평화당께서 오늘 정확하게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예. 참는데 한도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다면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다만 왜 기다려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드는 대목입니다. 예, 이재용 전 의원. 네, 아까 저 조대진 부위원장이 말씀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주말에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앵커께서 예. 이 당정청이라는 게 사전 조율이 없이는 만나질 않거든요. 근데 주말에 만나서 뭐 약간의 틀린 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당정청 회의가 주말에 만나서 그 정도로 의견이 틀린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말에 도대체 왜 만났는지 그 의견 달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난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장하성 실장께서 기다려준다 이 말씀 뭐 여러분들이 해주셨는데 예. 그 장면이 하나 기억나는 게 그 회의가 끝나고 이렇게 가시면서 기자들이 예. 그 장하성 실장한테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물어봤더니 예. 그 정책위 의장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책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 실장이 그 주말에 그렇게 나와서 예. 하실 말씀이 있고 기다려달라는 예. 그 국민한테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거기 앉아서 아니면 뭐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브리핑을 해줘야죠. 근데 예. 오히려 기자들 질문은 피하고 그 우리 정책위 실장, 정책위 의장한테 물어보시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가는 거는 예. 매우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예. 장하성 실장의 그 집에 아파트가 사는데 예. 거기는 그 저 경비원들 예. 계시잖아요. 예. 그 숫자를 오히려 줄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경비원들이 아마 그 아파트 그 관리 당국에서 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이번에 경비원 숫자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인한테 스스로 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소득주도 성장했는데 그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예. 본인의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예. 수십 개를 날리신 건 아닌지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상황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 갖고 좀 약간 토론 분위기로 살짝 갔는데 좀 분위기 좀 시킬 겸 신문에 실린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죠. 자, 너 방학 동안 팔심 엄청 세졌네. 어제 일부 학교가
여름방학을 끝내고 개학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전주 완산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요. 오랜만에 친구를 봤는지 아주 기쁨에 그리고 여학생들이 힘을 늘었는지 팔씨름을 하는 모습까지 잡혔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어제 키르기스탄과 아시안게임 축구 보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참 답답한 축구였습니다. 한 골을 손흥민 선수가 겨우겨우 넣어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런 상태로 과연 16강을 진출하긴 했는데 그 이유는 잘 풀릴지 그리고요. 16강 상대가 23일 이란입니다. 이른바 침대 축구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팀인데 과연 우리 대표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지켜보긴 할 텐데 현재로서 좀 답답합니다.